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의학박사 나한식 원장입니다. 오늘은 콜린성 두드러기 증상의 원인과 치료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콜린성 두드러기는 피부의 독립적인 기능 중에 체온 조절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 몸에 일시적인 열 자극을 받거나 일시적으로 열 자극을 주었을 때 그 발생한 열이 땀구멍을 통하여 정상적으로 배출이 안 되고 피부 내측에 머물러 있을 때 머물러 있는 열이 피부의 땀구멍을 통하여 빠져나가려고 피부를 자극할 때 발생하는 증상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차를 타고 어디를 가다 보면 앞에서 어떤 사고로 인해서 갑자기 차가 정체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정체되어 있을 때 간혹 이제 어떤 분들은 크락션을 빵빵 이렇게 하면서 누르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일시적으로 열을 자극받았을 때 그 자극받은 열이 피부에서 열이 순간적으로 배출이 안 되고 머물러 있을 때 배출되지 못하고 머물러 있는 열이 피부를 자극하게 됩니다. 이럴 때 피부는 바늘로 찌르는 듯이 따끔거리는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런 경우는 아까 방금 예시한 것처럼 차가 정체되어 있을 때 빵빵하고 어떤 크락션 소리를 내는 것처럼 피부도 따끔거리는 그런 증상으로 나타난다라고 비교하여 이해하시면 됩니다. 콜린성 두드러기 증상에 대한 자료를 보면 몸에 일시적으로 열을 자극받았을 때 피부 표면에 약간 오돌도돌한 또 그리고 좁쌀처럼 약간 오돌도돌한 붉은 발진이 보이면서 가렵거나 바늘로 찌른 듯한 따끔거리는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저는 임상에서 본 콜린성 두드러기는 피부 표면에는 형태적으로 증상은 거의 나타나지 않고 바늘로 찌르는 듯이 따갑거나 따끔거리는 자극 증상만 나타납니다. 주로 나타나는 증상 부위는 두피, 얼굴, 등, 가슴에서 주로 나타나는데 자극 증상은 피부가 바늘로 찌르는 듯이 따끔거리거나 따가운 증상이 발생합니다. 콜린성 두드러기는 내부 온도의 변화, 일시적인 열 자극을 받는 경우에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예를 들면 여름에는 냉방이 잘 되어 있는 실내에 있다가 온도가 높은 밖으로 나갔을 때, 겨울에는 밖이 좀 춥죠. 추운 곳에 있다가 따뜻한 실내로 이동했을 때, 그런 실내 난방으로 인하여 실내 온도가 높을 때, 그럴 때 나타나고, 몸에 일시적으로 열을 우리가 자극 주는 경우에는 갑자기 신경 쓰거나 긴장하거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열 자극을 받았을 때, 또는 매운 음식이나 뜨거운 음식을 섭취할 때, 또 운동을 하거나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거나 목욕을 할 때 등등의 경우에 증상이 나타납니다. 나타난 증상에 어떤 심하고 심하지 않고는 각기 사람마다 조금은 다르게 나타납니다. 제가 방금 설명드린 여러 가지 경우 중에 예를 들면 운동을 할 때만 증상이 나타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약간의 열 자극만 받아도 항상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자극에 따라서 나타나는 자극 증상의 차이는 있는 것입니다. 콜린성 두드러기는 여름에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여름보다는 겨울에 증상이 심해지고 발생하는 빈도가 아주 높습니다. 그 이유는 겨울에는 실내 난방을 항상 하기 때문에 몸의 열 자극을 수시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땀이 나는 여름보다는 겨울에는 땀이 나지 않고 피부 또한 건조해지기 때문에 겨울에 증상을 더 심하게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콜린성 두드러기 증상과 일반적인 두드러기 증상을 비교해 보면 몸에 어떤 열을 자극을 주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 발생하는 증상은 두드러기 증상인 경우가 많으며, 콜린성 두드러기 증상은 가만히 있을 때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몸에 열을 자극 주거나 자극을 받을 때에만 발생하는 증상입니다. 콜린성 두드러기를 일종의 열성 두드러기, 몸에 열이 많아서 발생하는 증상으로 진단하고 몸의 온도를 낮추는 방법으로 또는
몸을 차갑게 하도록 권유하는데, 이런 방법은 콜린성 두드러기 증상 개선에 조금도 도움이 안 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원인을 진단하는 분들은 열을 내리는 데 중점을 두고 치료하고, 운동이나 반신욕을 하여 땀을 내면 절대 안 됩니다 라고 설명하지만, 이런 방법으로는 근본적인 치료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랜 동안 치료를 해도 원하시는 치료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저는 콜린성 두드러기의 원인을 피부의 독립적인 체온 조절 기능이 떨어져서 발생하는 증상으로 원인을 진단합니다. 체온 조절 기능이 원활하고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아무리 많은 열을 순간적으로 자극을 주거나 자극을 받아도 자극받은 열은 땀구멍을 통하여 정상적으로 배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부 내측의 열은 머물지 않게 되고, 그래서 어떤 피부 증상도 피부 표면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콜린성 두드러기 증상은 체온 조절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 일시적으로 약간의 열만 자극받거나 자극을 주어도 자극받은 열이 땀구멍을 통하여 배출되지 못하고, 배출되지 못한 열이 피부 내측에 일시적으로 머물게 되면서 나타나는 증상으로 저는 원인을 진단합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치료를 해야 하는지, 그래서 저는 피부 기능을 개선하는데 치료 목적을 두고 한약만 복용하는 방법으로 치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몸에 열을 자극받거나 자극을 주어도 자극받은 열이 피부의 땀구멍을 통하여 정상적으로 배출되도록 해준다면 피부 내측에 열은 머물지 않기 때문에 피부가 바늘로 찌른 듯이 따끔거리는 콜린성 두드러기 증상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치료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피부가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원래의 피부 기능을 회복시켜주면 콜린성 두드러기는 얼마든지 치료가 이루어집니다. 콜린성 두드러기는 난치성이고 치료가 어려운 것으로 많은 분들이 알고 있지만,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받고 치료하시면 원하시는 치료 결과를 반드시 얻을 수 있으니까 치료에 자신감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콜린성 두드러기의 원인과 치료 방법에 대한 설명이 좀 이해는 되셨나요? 다음 시간에는 콜린성 두드러기 증상을 치료할 때 저는 부가적인 치료 방법으로 실내에서 유산소 운동을 하거나 반신욕을 하도록 권유하는데, 그에 대한 자세한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콜린성 두드러기의 원인과 치료 방법에 대한 설명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